네, 월요일 사건 파일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죠. 배상훈 프로파일러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슬픈 소식을 얘기를 해야 되네요. 어제 저녁에 구하라 씨 소식 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많이 놀라셨습니까? 글쎄요, 이걸 네, 이 답변이 좀 송구스러울 때가 음, 많습니다만은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그러니까 위험해 인제 보인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5 아, 월에 네네네. 형사에 있었고 6 개월에 3 개월, 6 개월 단위로 인제 징후가 나타나는데요. 보통 인제 가장 3 개월, 6 개월 단위로 무엇인가 굉장히 즐겁고 무엇인가 삶의 의욕이 넘친다고 주장을 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예예. 그렇습니까? 한 번 자살 행동을 한 사람들한테는. 어, 근데 그거를 네네, 보통 자살 행동의 패턴과 메커니즘을 모르기 때문에 네. 주변 사람들이 '아 이제 얘는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큰일 날 일입니다 보통. 괜찮아졌다고 오해하기 예예. 쉬운데 전혀 왜냐하면 아니다. 네. 사람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행동입니다. 어. 사실은 공황 장애가 있고 사실은 대단히 우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그 어려움을 전이시키기 싫어서 굉장히 이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그 네네. 그 징후를 파악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인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네네. 설리 씨도 그렇고 구하라 씨도 뭐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좀 음. 예. 너무 이제 악플에 시달리고 또 대표적인 연예인들이었잖아요. 너무 예. 안타깝게도. 이유 없이 공격을 당하고 그렇죠. 더군다나. 예예. 저도 그렇잖아요.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지난 5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 번 자살을 시도하면 그 이후도 계속 그러니까 최소한 몇 년 동안은 좀 관찰을 계속하고 옆에서 보호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보통 인제 좋은 말만 해 주고 좀 이게 음. 좀 같이 있어 주는 것도 중요한데 네. 그 징후가 진짜 위험한 징후인지 어느 정도인지를 진짜 전문가들한테 한번 투사를 시켜 갖고 보여줘서 확인을 해서 네.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어떤 이런 한 번 한 행동을 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 네네. 자체가 그러니까 네. 우울증이 자살로 간다는 건 아닌데 네. 본인의 심리 상태를 본인도 통제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아주 삶의 의욕이 갔다고 자기도 생각해서 치료됐다고 하는데 갑자기 절벽으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본인도 주체할 예, 수 없는 본인도 힘으로. 통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하라 씨가 그렇군요. 일본 네. 공연을 하고 판을 내고 막 그러면서 했는데 위험 신호를 자기도 감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음. 그런데 이 마음 한켠으로는 이게 위험하다는 걸 스스로도 느낄 겁니다. 그거를 주변에서 캐치해서 잡아 갖고 전문가들한테 네. 해야 되는데 그런 메커니즘을 잘 이게 음.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냥 바쁘게 뭐 활동적으로 일을 하면 예. 어떻게 치유되겠지. 또 치유된 것 같아. 이렇게 또 착각을 하게 되는 그런 절대 악순환. PTSD는요. 그렇게 네.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감춰질 그렇군요. 뿐입니다. 예. 음. 이 전 남자친구와 이 재판 진행 중이었잖아요. 여러 가지 조금 상황이 안 좋았었는데요. 어 지난번에 이 전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불법 촬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리고 이 분쟁으로 구하라 씨가 연예계 활동을 쉬었고 또 게다가 악플까지 시달렸어요. 보통 이런 불법 촬영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법원에서도 제대로 판단을 못 받는다라는 시각이 여전히 높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인제 묵시적 동의. 음. 그러니까 인제 이런 거죠. "너도 동의하지 않았느냐." 네. 그 찍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한 동의가 그러니까 쉽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가볍게 네. 우리 뭐 같이 있는 장면을 뭐 이게 뭐 이런 걸 너무 깊이 생각하실 필요 없이 네네. 그냥 그냥 둘이 기념으로 있는 찍자. 그런 네네. 정도인데 그 범위를 흔히 말하는 법원에서는 오해할 수도 있고 그거를 인제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는 부분. 그러니까 음. 여성의 입장에서는 아닌 거죠. 근데 남성의 입장, 이 가해자의 입장과 네네. 피해자 입장이 다른데 이건 형사 재판에서는 엄격한 입증주의이기 때문에 네. 그걸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동의 안 했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럼 "이런 부위는 찍지 마." 이런 얘기를 사귀는 사람한테 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런 형사 재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해자가 입증하게끔 해는 네네. 일정 정도 그런 어떤 법리적 전환이라든가 있어야 네.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이 불법 촬영 무죄 선고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사실은 구하라 씨가 이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거로 그렇겠죠 제가 당연히. 됩니다. 네. 현실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계속 일본 활동을 하면서 저거는 잊어도 돼. 내가 싸울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라고 하는데 내일 당장 내가 법원에 가서 그 사람을 보고 또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수치스러운 얘기를 해야 돼.
그럼 절망감부터 생깁니다. 자꾸 상기를 해야 되잖아요. 과거 기억하고 그렇죠. 싶지 예, 않은 예. 것들을. 네. 그렇게 되면 수단이 없어집니다. 어. 그때가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 촬영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그 가해자가 난 동의를 받았다라는 확실한 그게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피해자가 나 확실하게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 하면서 두 번 피해를 받는 그런 지금 선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범죄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도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이거를- 입증하고 네. 포괄적으로 이것은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 거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재판부도 없어 보입니다. 보면은. 네. 재판부의 대부분은 남성들이죠. 그러니까요. 예. 네. 오늘 성범죄 양형 기준의 재정비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동의가 20만여 건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구하라씨 비보에 청원 이 참여자 수가 하루 만에 한 10만 명 정도가 추가된 건데요. 이게 변화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입법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재판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둘 다 문제죠. 왜냐하면 그런 네네. 입법을 안 하고 네네. 재판부에서는 이것은 입법의 영역이고 본인들은 양형 기준에 입각해서 한다고 하고 네네. 대법원 정도 올라가서 성인지 감수성은 얘기를 했지만 그거 실제 판례로 되는 건 오래 걸리거든. 최소한 5, 6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렇군요. 네. 지금 이 중간에 빈 공간을 네. 범죄자들이 치고 들어오는 거고 우리 시민들 국민들은 이것을 체감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청원이 올라가는 형태. 그러니까 두 개가 다 같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네네. 뭐 제가 뭐 선거 말씀 안 드리지만 내년 선거에는 진짜 성인지 감수성이 충만한 이런 분들로 해서 법을 바꿀 수 있게끔 하는 최소한 피해자가 두 번 억울함을 당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예.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게 지켜지지가 않고 있네요. 외신들도 사실은 우리 케이팝 스타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특별히 이 온라인 악성 댓글로 압박을 받고 있고 피해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도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관련해서는 이제 보통 미성년자 폭력이 굉장히 심각했을 때 이것을 법을 뭐 없애야 된다, 연령을 낮춰야 된다, 굉장히 가혹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러면은 찬반이 있잖아요. 그래봤자 안 없어져 그런. 네. 그런데 이런 그 성범죄나 뭐 불법 촬영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처벌을 강화하면은 바로 좀 효과가 있을까요? 좀 처- 성격이 다릅니까? 성범죄, 특히 네. 성범죄는 상습적이고 병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가해자의 격리, 그리고 치료,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네네. 이 세 가지가 같이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네네. 외 CNN 같은 데서도 네. 한국이 이런 아이돌 스타에 대한 대단히 문화산업적인 건 높아놨는데 네. 그들을 실제로 보호하고 있느냐, 심리적으로 보호하고 있느냐. 지금 구하라 씨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저기 기획사를 못 구해갖고 아마 일본 기획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조금 성격이 다른가 봅니다. 네네네. 분명 이 기획사가 제대로 된 시스템이었다고 하면 이 사람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는 걸 알면은 심리적으로도 무엇인가를 좀 했어야 되는데 네. 안 했다는 건 아닌데 네.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 그렇군요. 외신 같은 경우는 그걸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네네. 돈은 벌 줄 알았지 그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했지 그 사람은 인간으로 생각했느냐 이 스타들을.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이 케이팝 스타들의 시스템 자체에 대한 비판이 되는 거죠. 제대로 보호를 하고 있는지 그렇죠. 굉장히 예, 퀘스천 예, 마크다. 또 하나 참 이해할 수 없는 게요. 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도 계속 욕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구하라 씨도 그렇고 예전에 설리 씨도 그렇고 추모하는 글에 대한 악성 댓글. 그리고 동료 연예인들이 슬퍼하는 거기에 대해서 또 악성 댓글. 이런 건 도대체 어떤 심리입니까? 이건 자기 정당화죠. 그러니까 자기 지금 정당화. 자기들이 한 네. 행동이 구하라 씨와 설리 씨를 죽게 만들었는데 그걸 인정하면 자기 정당화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래서 스스로 때문에 죄책감을 털어내기 위해서 이런 그렇죠. 행동을 자기 보호 계속합니까? 행동이죠. 심리적으로는 자기 보호 행동이죠. 그러니까 어떤 연예인이 네. 구하라 씨에 대한 추모글을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도 다시 한번 공격하는 방식으로 지금 인터넷상으로 계속 이게 하는 거죠. 너무 악마화가 병적이네요. 진행되는 겁니다. 네. 이 사실은 설리 씨 비보가 들려온 지 한 40여일 만에 이런 사건이 그러니까 저도 어제 이제 기사를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서 이 베르테르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 그러니까 유명인들의 잇따른 죽음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실제 있는데 프로파일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최진실 씨 돌아가신 네네네. 다음에 그 맞아요. 극단 선택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 뒤에. 일반인도 예.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 연예인들은 암시 효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단을 한번 찾아주는 겁니다. 설리 씨도 저렇게 했으니까 힘든 연예인 나도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수단을 쥐어주는 효과가 되거든요. 지금 나도 한번
저렇게. 그렇죠. 구하라 씨가 설리 씨 그렇게 됐는데 엄청 울었고 그렇죠. 네네. 나는 열심히 살 거야라고 하지만 그 열심히 살 거라는 말 속에는 위험한 거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주변에 이런 분이 있을 때 분명한 그 이 신호를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오늘 여러 차례 강조하십니다. 주변 분들이 체크를 해야 예, 예. 된다. 네. 아, 고인의 명복을 빌겠고요. 이런 소식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지인이 있을 경우에는 자살 예방 한라인 1577-0199 혹은 생명의 전화 1588-9191 등에서 24시간 동안 전문가의 상담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사건이 뭐였냐면 이 가막산 머리 없는 시신 사건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예. 9월 20일 날 30대 후반의 여성이 이제 어떤 메모를 써놓고 집을 나가신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그게 유서인지 어떤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네. 그 뒤에 이제 경찰이 50일 만에 가막산에서 시신을 발견했는데 네. 11월 14일 날 발견했는데 네. 문제는 그 시신에 상당히 이거는 머리가 없는 상태, 훼손이 네, 있는. 훼손이 예. 돼 있는. 네. 근데 문제는 거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사를 하고 그랬다고 쳐도 네. 문제는 경찰이 머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장례를 치르도록 방관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그걸 시신 인도로 끝난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유족들이 지금 반발을 하면서 네. 그랬는데 문제는 시신에 머리가 없다고 하니까 바로 그 다음 날 한 이틀 지나서 바로 네. 찾았다는 겁니다. 바로 찾았다고요, 예, 다음 머리를. 날. 예, 예.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그 당일 날 아니면 시신을 발견했을 때 네. 수색을 안 한 거냐? 아니 그렇게 쉽게 찾을 거면은 왜 안 한 거?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 한 3, 4일 뒤에 그럼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경찰 입장에선 당연히 그러면 찾을 절차를 밟지 빨리 자살로 수습할 절차를 밟지 않잖아요. 경찰 입장에는 더더욱 궁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런- 자살로 처리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증거는 그렇습니까? 있다고 하니까 네, 이제.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분명히 주변에 그 다른 시신의 일부가 있었는데도 네, 네. 불구하고 그러면 조금 이제 기다려 갖고 우리가 이제 나머지 일부를 찾을 동안 좀 그 장례를 당연하죠. 네. 멈춘 상태에서 하십시오. 근데 저희가 혹시라도 못 찾겠다면은 네. 그때 이제 장례를 치르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주던가 아니면 절차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좀 꼼꼼히 아니라도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고 그냥 여기가 좀 심하게 훼손됐으니까 좀 보시지 말고 그냥 처리하십시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처리라는 말이 죄송합니다만 네, 네. 이렇게 그 장례를 하십시오. 네. 그게 말이나 되냐 이 말인 거죠.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리면 이걸 자살로 봐도 됩니까? 이렇게 심하게 훼손됐는데. 부검이 나와봐야 됩니다. 부검에 따라 달라. 그런데 네. 이거는 자살로 보기엔 너무 좀, 어렵다. 예. 네, 결과를 보았을 때.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은 프로파일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